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감안한다면 아이폰 SE 2세대는 갓성비다. 가격 대비 성능과 완성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아이폰 SE는요, 정식 명칭 아이폰 SE 2세대고요. 이 2세대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4.7인치예요.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는 최대 13시간까지 가능하고요. 또 영상을 시청할 때 사운드 품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이 중저음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됐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아이폰 SE 2세대 용량은요 64GB, 128GB, 256GB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요. 또 이번 아이폰 SE 2세대의 슬로건이 이상적 그러나 합리적인 만큼 이 A13 바이오닉 칩셋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존하는 칩셋 중에 가장 고성능임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 전체 스마트폰 통틀어서 가장 고성능임은 주요하고요. 이런 성능을 가늠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게이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수치는 얼마나 높은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등등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수를 고려해 봐도 고성능임은 분명합니다. 아이폰 8과 동일한 폼팩터 디스플레이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폰 8 칩셋은 A11 칩이잖아요. A11보다 CPU는 40%, GPU는 100% 정도 향상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칩셋 성능 같은 부분은 게임을 할 때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애플의 대표적인 게임이죠. 스카이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이 앱은 활강하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야 하는데요. 보시면 스와이핑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밝기가 수시로 변화하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요. SE 2세대의 카메라 성능 한번 볼까요? 11 프로에 비해 채도와 선명도가 아주 미세하게 달랐고요. 동영상에서도 11 프로의 화각이 더 넓은 것 빼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11과 비교해 볼게요. 이파리 부분을 보면 11의 채도가 더 짙고 노란빛이 돌더라고요. 11과 동일하게 최대 5배 디지털 줌 가능하고요. SE 2세대에서는 줌아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크기를 보면 화각의 차이가 느껴지고요. SE 2세대에서도 인물 사진 모드 가능합니다. 화소가 낮아서인지 2세대에서는 더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동일하게 인물 사진 모드에서 6가지 효과 가능하고요. 사물과 동물은 SE 2세대에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차세대 스마트 HDR이 탑재되어 있어서 역광에서도 디테일하게 잘 나오고요. 11에서 논란이 되었던 오이 효과는 2세대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싱글 렌즈다 보니까 야간 모드 지원하지 못하고요. 빛 반사로 생기는 고스트 현상 아직까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동영상을 보면 채도와 명도에서 약간의 차이 있고요.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OIS가 들어있어서 손을 당시에 많이 떨었는데도 어느 정도 잡혀서 나오네요. 지금 손을 엄청 떨고 있는데 과연? 퀵테이크 퀵테이크 11 시리즈와 동일하게 가능하고요.
에어팟을 자주 사용하는 저로서 에어팟 페어링 속도도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는데 속도 비교 한번 보실게요. SE 2세대 단일 페어링을 시켰을 때도 바로 빠르게 인식하지는 못했고요. XS와 11과 비교했을 때도 속도가 더딘 걸 볼 수 있었어요.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해 봤을 때도 SE 2세대의 속도가 가장 느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아이폰 SE 2세대를 사용해 본 결과 4.7인치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볍고 휴대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이 SE 2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애플 감성 너무너무 좋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터치 아이디가 있고 위아래 베젤이 있는 거는 저는 화면 크기가 좀 작아지고 답답해졌다는 걸 감수할 만큼 아이폰 SE 2세대를 충분히 구매할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XS를 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이폰 SE 2세대가 싱글 카메라다 보니까 뭔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라 바꾸기 약간 아쉽더라고요. 또 불편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사실 XS를 현재 쓰고 있어서 UI나 모든 것이 다 XS에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어 센터, 손쉬운 사용을 열 때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고 화면을 이동할 때도 홈 버튼 2번을 클릭해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메모 앱을 자주 쓰는데 키패드가 작아졌다 보니까 오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또 사파리 같은 경우에 사파리를 들어가면 안 그래도 상하단 베젤이 있는데 바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면이 유독 작게 느껴지는 유튜브 FHD, QHD는 지원이 안 되고요. 방수 기능도 IP67이어서 가벼운 수분 정도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8 폼팩터에 고성능인 A13 칩을 탑재한 것은 특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이 작은 하드웨어에 최고성능의 칩을 탑재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팀쿡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제품을 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기기로 마진을 최대화 시키려는 거는 포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애플 유저들, 아이폰 유저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애플 생태계의 토지를 더 넓게 경작하려는 것을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요,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등 서비스 분야와 웨어러블 분야에서 캐시카우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보셨다시피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오는 자그마한 폼팩터가 굉장한 매력이고요. 또 이런 애플의 고유한 클래식한 디자인에 대한 향수를 느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꼭 이분들만이 아니더라도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서브폰으로 SE 2세대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여러 보이는데요. 애플이 아마도 이 4인치대 스마트폰은 이 SE 2세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유한 애플의 디자인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SE 2세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애플의 생태계 확대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더 고성능의 핸드폰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SE 2세대도 머신러닝 기술을 구현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최고 사양의 모델이 나온다면 SE 2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쉽사리 구형 모델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존버한 게 아까워서라도 최고 사양, 최고 성능의 아이폰을 쓰고 싶다, 새로운 칩이 또 들어간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면요, 고스펙의 아이폰 12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